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밝고 있습니다. 9시 30분 35초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죠.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먼저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죠. 상승 종목 먼저 볼까요?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또 눈에 띕니다. 현 시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 안에 원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라고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특히나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강한 종목들 보시면은 조선주 이야기가 나오죠. 조선주 그리고 원전주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 2천억 달러 투자와 관련된 연계성 붙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투자에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이번에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 진출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 기자재들에 대해서 생산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 및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미국 내 투자 유치까지 따져봤었을 때 현재 기간 내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웨스팅하우스 인수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수주 건수도 받쳐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수 가능성 꽤나 높게 올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생각보다 과거부터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인수 매물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3번 정도 있잖아요. 전에 다른 기업에 인수된 지가. 맞아요. 그래서 3번 정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것은 이상하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설이 사실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장에 바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인수설이 나오고 진짜 직접적인 인수 들어가려고 하면은 유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조심은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요. 두에빌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장 내에서 충격들이 전체적인 종목들로 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관심사도 물론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만 현재는 반도체로 인해서 에너지 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계절성 이슈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기준으로 6만 원 언더로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해당 박스권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추세를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내에서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지난 고가에 대한 돌파 시도 가능성은 여실히 열려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 사실 기대치고 아직 명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 원전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네. 왜? 우리나라에서 그럼 원전 기자재 생산해서 어떻게 미국으로 옮겨야 됩니까? 미국 투자하려면 결국에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기지, 조선과 원전까지 연관성 같이 붙이면서 성장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조선주 상승세 그리고 원전주 상승세 함께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까지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 인수 관련 가능성도 크게 열려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승 종목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한전선 넘어서 현대 로템 보겠습니다. 수주 공시가 또다시 나왔죠. K2 전차 사업의 2차 이행 계약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 지금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대로템 일단 변동성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좀 약해요. 다시 좀 십자봉을 만든 상태로 돌아온 상황인데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슈 하나가 있었어요. 금요일 그리고 주말 내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전술함 잠수함을 또 러시아 근교로 또 재배치를 또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우려감을 조금 더 키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에 나왔었던 일단 수주 계약과 관련된 기대치들 뉴스가 다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고가 내에서 지금 보시면은 버티고 있다는 점. 이 흐름까지 지금 보시면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연간 평가 대비해서 항상
박리 사업비의 투자 비용은 항상 우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이렇게 주가에 녹아들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로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강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낼 거냐 말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대로템에 대한 수주 건수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시장 내 큰 이슈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러시아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주들의 주가는 한동안 아직은 괜찮을 겁니다만 휴전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면 주가는 분명스럽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은 명확하게 그 방향성이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렴 형태로 가둬둘 가능성 높다는 점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상승 종목 안에서 두 종목 함께 톱아봤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냉동김밥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왔기도 하고요. 또 K-팝 데몬 헌터스죠. 캐대헌 안에서 좀 간접 광고 효과까지 나오면서 냉동김밥 꾸준히 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장 초반에 김밥 이 포장하는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와주고 있더라고요. 김밥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하는지 가장 눈에 담고 계신 종목은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히 시장에 우려감이 생겼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단기성 테마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흐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김밥 관련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슈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 현사 아나운서가 알려줘가지고. 이게 저희가 네. 맨날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하는데 요즘엔 중국 틱톡에서 냉동김밥 한 입에 넣는 챌린지가 유행이래요. 들어가요? 들어가다 봅니다. 한 조각이겠죠. 예. 네, 한 조각이겠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개별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틱톡에서 유행했다. 원래 유행으로 터트려서 시작했었던 게 삼양식품의 불닭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런 모습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더 움직일까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캐대언의 인기가 사실 한 달 넘었잖아요. 맞아요. 꽤 됐죠. 한 달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될까? 어. 라는 생각은 물론 있긴 합니다. 음. 라면이랑 김밥에 대한 접근성은 저는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라면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도 이미 다른 국가들의 라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김밥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김밥은 네. 좀 다르기는 하고 지금 뭐 관련주들에 대한 리스트가 좀 올라와 있는데 네, 포장 관련해서 뭐 세림 B&G, 뭐 삼룡물산, 우양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나 여기서 대장주격으로 가장 강한 게 세림 B&G입니다. 세림 B&G 현재 17%가량 상승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시총이 얼마일까요? 시총이 500억도 안 됩니다. 가볍죠. 네. 그러니까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이렇게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점이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김밥 관련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않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악재성 재료도 아닌 상황 내에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출렁거린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점을 차트로 먼저 보시면 세림 B&G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세림 B&G요. 세림 B&G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김밥 관련주들이 튀어 올랐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윗골이 그대로 강하게 달고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장 기준으로 물론 금요일장 내 상승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거래량 기준으로 매도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밥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김밥에 대한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모른다는 점 그 점은. 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림 B&G 그리고 우양도 한번 보실게요. 네, 우양이요. 우양입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정말 가벼운 종목이고 이 바닥권에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밥 관련주 대장하면 풀무원이잖아요. 네, 풀무원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풀무원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풀무원이 애견 사업도 하거든요. 애견 사업. 요새 애견 사업 돈 정말 잘 됩니다. 풀무원 제품들 사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풀무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풀무원도 결국에 이 상승 보시면은 김밥이에요, 김밥. 그래서
이런 모습 좀 보셨다시피 안정성 찾고 나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풀무원 정도까지만 보시자. 김밥 관련주는 일단 단기성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 시점 단기적인 이슈로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조선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 TF팀이 가동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부터 하나오션, 조선해양플랜드협회까지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조선주 흐름을 한번 주가로 보자면 희비가 좀 갈리고 있거든요. 조선주 현 시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희비가 갈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주 하나오션이 좀 눌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그리고 내지는 금일장에 어느 정도 안 좋았었던 장 모습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반등 시도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반등 시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에 또 갑자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 쪽으로 시장이 기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환율이 눌렸어요. 자, 환율이 올라갈 때는 조선주들이 좀 안정적으로 버티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1,400원까지 갔다 왔죠. 자, 그런데 이런 환율 변동성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가도 다시 쉬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눌릴 가능성이 당연스럽게 있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협력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군사항이냐 아니면은 미국 내 조선 기지를 새로 건설할 것이냐 이쪽이다 보니까 인프라 쪽이 움직입니다. 인프라요. 인프라. 그래서 HD 현대그룹주들이 먼저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현재 97,800원 기준으로 7월 24일 고점 현재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HD 현대 인프라 코어까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미국 내에서 이거 굉장히 모자라요. 중국산 크레인도 관세를 맞았다 해서 크레인 쪽도 움직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크레인. 현대 힘스까지 있는데 힘스는 아직은 별 변동성은 없네요. 자, 이 점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건설 인프라와 관련된 쪽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아직 해쳐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눌리면은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점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그 안에서는 인프라, 크레인 관련된 종목까지 눈 감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부터 이슈 두 가지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은 어딜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거예요? 오늘 이 종목 한다고 하니까 왜 딴 종목이 아니고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눌려서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 완전 뭐 취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취향. 네, 취향 타는 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현재가 73,300원에 하나 편입하겠습니다. 경기 이벤트 상관없는 쪽 가지고 나왔어요. 엔터주 가지고 나왔고요. JYP 엔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세 무풍지대에서 엔터 다룰 때 항상 1번으로 다뤄주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건 인적 사고가 제일 적다. 네. 그래서 JYP를 항상 좋아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 최근에 블랙핑크가 굉장히 인기 좋은데 왜 JYP냐. 그러니까요. YG가 아니라. 저는 트와이스가 더 좋습니다. 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입니다. 네, 저는 트와이스가 조금 더 좋아요. 개인 취향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엔터 음반 공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JYP고요. 최근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JYP 엔터 기준으로 8월 13일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돼요. 최근에 이 실적 발표 내에서 기대치들은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이뤘기 때문에 공연 비용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승이 일어나서 이에 따른 정가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로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개선세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저평가받고 있는 엔터주의 P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 시장이 경기와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했었을 때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수혜입니다. 하지만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 출렁거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줄 수는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대언 신드롬 덕분에 엔터주들 관심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못 간 점은 실적 발표 전후 분기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스키즈, 그리고 앨범이나 공연 투어까지 하반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이미 잡혀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현재 74,400원입니다. 정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싸게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손절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짧게 6만 원, 시장 변동성까지 체크하시면서 지난 단기 저점 구간 이탈 여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엔터 그 안에서 JYP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라인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